네, 반갑습니다. 11월 18일 드디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단 고3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말 한마디 안 하는 말 걸기도 무서운 고3 아이들 케어하시냐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홀가분한 기분으로 최종 입시 결과, 좋은 결과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시행했으니 그에 대한 분석과 총평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이제 앞으로 수능을 치러야 하는 예비 고3, 예비 고2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영상일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평을 할 건데요. 좀 많은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수학과잖아요. 수학과다 보니까 숫자에 되게 민감해요. 민감하고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이제 응시 인원부터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2020학년도죠. 재작년입니다. 52만 명에서 작년에 47만 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 더 줄어야 정상인데 역대적으로 계속 줄어왔어요. 계속 줄어왔는데 올해 살짝 증가했죠. 여기서 이제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늘었지? 재수생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통계를 보니 실질적으로 재수생은 작년과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현재 고3 인원이 조금 늘었어요. 이거 왜 그런지 그때 뭐 출생한 아이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번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요번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문이과가 통합됐습니다. 예전에 이과, 문과, 그래서 수리 가형, 나형으로 나눠서 봤다 그러면 이제는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 과목을 해놓고 23번부터 30번까지 총 8문항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서 한 과목만 시행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이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 그냥 좀 오래전이겠죠. 예전에 이런 것을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시행한 것이 있었다가 다시 요번에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뀐 시스템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확률 같은 게 올해입니다. 올해 확률 같은 게 53%, 그 다음에 미적분 38%, 기하 8.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기사나 여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률 통계에 쏠림 형상이 강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이 되겠죠? 가형, 이과입니다. 나형, 문과입니다. 문과는 공통 과목인 수학 1, 2에다 확률 통계만 하는 과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과는 공통 과목 수학 1, 2에다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과목을 모두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작년에는 기하 파트는 빠졌었죠.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나형 퍼센테이지가 확률 퍼센테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형 퍼센테이지가 미적분과 기하를 합친 인원수다. 실질적으로 67%에서 53%로 준 거죠. 이과로 옮겨가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과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대학을 입시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따져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물론 문과가 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과 쪽으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편중되었다. 그 전에 비해서 그런 통계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제 수능을 봤으니 이제 우리 그에 따른 등급 컷을 좀 봐야 되겠죠. 2021학년도입니다. 작년이에요. 작년 등급 컷을 먼저 말씀드리고 올해 등급 컷을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1등 컷이요. 92점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점, 3점짜리 문항이 17문제였고요. 4점 문항이 13문항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킬러라고 말하는 번호가 몇 번이었냐면 21번. 객관식 마지막 번호겠죠? 그리고 22번 아니고 29번, 30번 이렇게 세 문항이 변별력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총 2문제를 틀리면 1등급이 나오는 92점. 4문제까지 틀리면 2등급이다. 그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1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과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1번부터 15번까지가 이게 객관식이었고요. 16번부터 22번까지가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이 영역은 수학 1, 2라는 공통과목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22번, 23번부터겠죠? 제 숫자가 자꾸 바뀌는데 1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과목이었고요. 23번부터 30번까지가 선택과목이었죠. 그러면 이제 등급 컷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게요. 1등 컷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88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83점,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84점입니다. 물론 이거는 예상 등급 컷이에요. 아주 확정 등급 컷은 나오지 않았는데 예상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등급 컷은 확률과 통계 78점, 미적분 74점, 기하 74점입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많이 내려갔죠. 2등급 컷은 거의 미적분과 기하를 대상으로 본다면 거의 10점 가까이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수능이었다. 이번 수능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어려웠다. 정말 그랬을까요? 11월 18일 날 수능을 본 당일 날 저는 저녁에 이 모든 30문제, 물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다 파악을 했겠죠. 전문항을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수능과 또 6월에 시행했던, 9월에 시행했던 모의평가 다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느낀 점은 뭐냐면 난이도가 별반 차이가 없는데? 물론 약간 세세한 부분에서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크게 난이도에 있어서 많이 어렵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무엇이냐?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점수가 확 내려갔다? 결론은 여기에 도달하죠. 문제 형태가 그리고 순서가 바뀌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낯설었구나. 그리고 그 전에 모의고사, 작년, 재작년의 모의고사를 토대로 연습을 하다 보니 이게 낯설게 느껴지고 문항 배열이 바뀌다 보니 이건 조금 이상한 번호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다 보니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결코 난이도는 작년 또는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에 비해서 난이도, 전체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형태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단언컨대 내년 수능 있죠? 2023학년도 수능 분명히 등급 컷은 올라갈 겁니다. 왜? 하나 조금 더 익숙해질 테니.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서 아마 저 등급 컷과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합니다. 이제 난이도 총평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입니다. 공통 과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 수학 1과 수학 2죠. 1번부터 22번까지입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는 킬러라고 말하는 건 객관식 마지막 15번과 단답편체 마지막 22번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9월 모의평가 시행됐죠? 다른 유형들이 좀 배치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낯설고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실질적인 난이도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이 듭니다. 대표적인 문제 하나 볼게요. 15번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이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무슨 수학 문제가 이렇게 길어? 이걸 국어 문제? 이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새로운 유형이냐? 그건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 역대 문제들을 다 봤을 때 빈칸 추론 문제는 항상 나왔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 빈칸 추론 유형이 킬러로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15번 킬러로 빈칸 추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당황한 거죠. 왜 이 문제가 여기 나와야 돼?
이 문제 여기 나오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이 문제는 12번이나 13번에 배치해야 되는 건데 왜 이게 여기 나왔을까? 그리고 이 그림을 딱 보다 보니까 이제 당황하기 시작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막히는 부분이 생겼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고 코사인 제이법칙을 따라가고 그에 따르는 B를 잘 구하시면 순서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렵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얘기죠. 말이 좀 엇갈린 것 같은데 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15번 킬러 문항에 배치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낯설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와 비슷한 예로요. 이제 공통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선택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 통계를 선택하신 분 중에 29번이 조금 논란이 됐었어요. 그 논란이 뭐냐?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이 있었죠. 단 한 번도요. 통계 파트에서 변별력을 잘 주지 않습니다. 통계 파트에서 변별력을 잘 주지 않고 대부분 확률 파트에서 변별력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9번에서 통계 파트로 변별력을 좀 주다 보니 우리 아이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변별력이 분명히 확률 파트에서 나올 것 같아서 확률 파트를 열심히 했더니 통계 파트에서 딱 나왔네? 당황한 거죠. 그런 문항에 대해서 조금 배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딱 문제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평가원이 정말 부단히 애쓰는구나. 뭐를 위해서? 선택 과목의 균형을 위해서. 여러분들 6월, 9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세요. 선택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1등급 비중이 가장 높은 과목이 뭐였는지 미적분이었습니다. 미적분에서 1등급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나는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 나는 1등급, 2등급을 맞으려면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선택 과목에서 변별력을 주지 말자. 왜? 선택 과목에서 변별력을 주면 어느 거는 쉬울 수 있고 어느 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더라. 그러면 선택 과목을 조금 평이하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춰놓고 공통 과목에서 난이도 확 높이자. 그리고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을 주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 그러면 아예 선택 과목의 비중을 같이 올려서 난이도 같이 올려서 조금 더 다 어렵게 만들면 비슷한 점수대가 나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이 두 번째가 있었고요. 사실 그 둘 중에 어떤 게 나올지는 조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 이 현상이 일어났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로 나왔던 형태가 나온 겁니다. 미적분의 난이도는 6월, 9월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확률과 통계와 기하에 29번, 30번의 난이도를 확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한 거냐? 미적분과 확률, 통계, 기하에 표점을 맞춰버린 거예요. 좋을 수 있는 방법이죠. 표점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적분의 난이도는 유지됐고 확률, 통계, 기하에서 난이도를 높였다? 그러면 표점에 맞춰질 거다. 표점에 맞춰지면 1등급에 대한 비중이 비슷해질 거다. 그런 판단으로 해서 이번 대학 수능 시험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했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 고3이 되는 현재 고2 학생분들, 고1 학생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 1, 2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 번호 유형이 고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15번에 이 문제가 나왔어야 돼. 킬러 20번, 21번에는 이 문제가 나왔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13번, 처음으로 4점짜리 시작하는 14번에서는 이 문제가 나왔어야 돼. 절대 그렇게 고정화시키시면 이제 안 됩니다. 우리가 평이한 4점 문제에서 나왔던 유형이 킬러 문제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킬러에서 나왔던 게 난이도 좀 낮춰서 평이한 4점짜리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고정화시키지 말고 전체적인 구도를 갖고 하나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변별력은 공통 과목이 될 거예요. 반드시 수학 1, 2 잘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능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되게 큰 변화였죠. 확률 통계, 기하, 미적분. 예전에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해야 됐죠. 하지만 이제는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근데 이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냐? 이제 거기에서 선택의 기로가 생기죠. 딱 두 가지를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뭔지, 그 학과 전공에 대한 전공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셋 중에 본인과 맞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통계, 확률과 통계 쪽에 강하신 분, 미적분이 강하신 분, 기하가 강하신 분. 근데 그거를 학생 본인들은 몰라요. 왜?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니.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과목은요, 일단은 이 세 가지를 다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2학년 겨울방학 때 이 세 가지 과목을 한 번씩 다 맛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맛은 한번 보시고 선택이 딱 됐으면 이제 3학년 때부터는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이 셋 중에 본인과 잘 맞는, 확률과 통계 잘 맞을 수도 있고요, 미적분이 잘 맞을 수도 있고, 공간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하가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짧은 총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문항 분석 하나하나는 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할 거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고려해서 내년에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고등방권 수학과 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